자, 페이지 76페이지요. 오늘 2단원 마지막 파트가 됐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어려워요, 2단원에서는. 그래서 2단원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따로 떼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요거는 문제를 푸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를 할 때는 내가 얘기한 화학을 할 때는 많은 내용이 필요 없거든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이니? 전자를 여기서부터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기체 상태여야 됩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기체 상태여야 됩니다. 전자를 떼어내는 거예요. 전자 1몰을 떼어내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럼 전자를 떼어내려면 이 전자가 1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 껍질까지 가는 거라고 했어요. 들어는 봤니? 무한대 껍질까지 가는 에너지 들어봤어요? 교수님 가르쳐줬어, 니네 배울 때?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내 워딩이에요. 요게 화학책에 나와 있는 정의고요. 나의 정의는 뭐냐면 전자를 무한대 껍질로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전이시키는 에너지. 이렇게 알아두면 이온화 에너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1번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매우 낮아요.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매우 크겠죠. 최대값이거든요. 1번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최소값이에요. 그럼 여기 있던 전자를 여기로 들어 올리려면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흡수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흡수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원자가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요. 됐죠?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다고. EX 잘 봐. 리튬이라는 애와 나트륨이라는 애는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클까요? 됐어요? 이걸 나중에 외우게 되는데 개념은 간단하게 이래요. 여기가 무한대 껍질이야. N 무한대 껍질. 리튬은 첫 번째 전자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차 있죠. 전자. 그지? 나트륨은 첫 번째 전자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차 있는 거 맞지? 그죠? 이 맨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 껍질로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예요. 됐니? 네. 그러니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커야 돼? 리튬이 커야 돼요. 왜? 더 높이 들어 올려야 하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니? 네. 됐죠? 그래서 하나 완성됐어요.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요. 됐나요? 그러면 그걸 한국말로 다 외우지 않고 이 개념 하나만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어주면 리튬은 여기서 이만큼, 나트륨은 여기서 이만큼.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리튬이 나트륨보다 크구나. 그럼 같은 족일 때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구나. 됐죠? 그런 개념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써볼까요?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 한국말로 쓰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말이 나오지 않아요. 두 가지만 비교해요. 첫 번째, 지금 한 것처럼 같은 족일 경우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작아져. 네, 감소해요. 감소. 됐지?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커져요. 왜요? 더 많이. 됐어요? 자,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앞단원을 배우면, 자, 해볼게. 산소, 플로린. 누가 원자 반지름이 크니?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클까요? 그래서 저 시간에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헷갈리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지. 니네는 두 번째 듣는 건데, 그치? 이미 한 번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선행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적어줬어. 원자 반지름 적어줬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단 하나는 꼭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아,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구나. 이 한국말로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구나. 아, 들어오니 요만큼이구나. 됐나요? 그럼 원자 반지름을 외울 땐 말이야. 네 가지 정도는 해가지고 가겠어요. 리튬, 플로린, 나트륨, CL. 요거 갖고 문제 푸는 거거든요. 됐어요? 원자 반지름이 나오면 요거 그리세요. 리튬 껍데기 2개지. 네. 나트륨 껍데기 3개야. 더 커야 되지. 나트륨 됐니? 플로린 염소. 됐어? 저 그림이 꽤나 많은 걸 맞추게 해줍니다. 됐어요? 자, 그럼 리튬이 커, 플로린이 커, 리튬이 커. CL이 커, 나트륨이 커, 나트륨이 커. 됐어요? 그럼 리튬, 나트륨보다 칼륨이 더 크겠지.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애 중에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원소는 누구야? 칼륨이요. 됐어요? 왜?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는 누구야? 플로린. 됐나요? 그렇게 최대 최소값을 간단하게라도 알아주세요. 제일 사이즈 작은 애 플로린, 제일 사이즈 큰 애 칼륨. 됐니? 네. 요거 하나가 시험 문제 맞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이 내용을 전부 다 통틀어서 맞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산소와 플로린 중에 사이즈가 누가 크다고? 그냥 맞추는 거죠. 둘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예요? 플로린. 네. 플로린 요만해요. 산소 이만해요. 됐니? 무한대 껍질까지 들어 올릴 거야. 이게 이만큼 들어 올리면 되고 이만큼 들어 올려야지. 누굴 더 많이 들어 올려야 돼? 플로린. 됐어요? 한 번만 더 그려볼까요? 얘랑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리튬이, 여기 산소가 있고요. 여기 플로린이 있었어. 둘 다 이중이지, 그지? 그러니 얘 첫 번째 껍데기에 2개가 차있고 두 번째 껍데기에 6개가 차있지. 여기 2개가 있고요. 여기 6개가 있어요. 전자가. 됐니? 그런데 플로린은 어떻게 생겼어? 여기에 2개가 차있는데 7개가 어디 차있다고? 같은 높이에 차있으면 안 되지. 왜? 사이즈가 작으니까. 됐니? 왜? 사이즈가 작아요. 여기에 7개 차있는 거야. 그럼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를 다 같이 외울 수 있죠. 그러니 얘는 이만큼 들어 올려야 되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큰 게 된다고? 네, 플로린이 큰 애가 돼요. 됐죠? 이게 그냥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증가해야 되죠. 그냥 증가하면 안 돼. 여기에 대체로 증가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계속 증가한다고 써있으면 틀리는 단어입니다.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하게 계속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뭐야?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이 예외가 있으니까 그 예외를 쓰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항상 화학을 배울 때 이렇게 간단하게 배워주면 나중에 기억할 때 이 간단한 내용 정도는 기억해주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게 왜 대체론지. 이온화 에너지라는 애가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게 별표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그래프로 그립니다. 읽어볼까요? 1, 2, 3, 4, 5, 6, 7, 8 여기 원자 번호가 되고요. Y축이 항상 그래프가 제1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E1이라고 씁니다. Y축의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제1 이온화 에너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리세요. 무조건. 대충 그리는 거거든요. 대충. 여기다가 그려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여기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커져요, 작아져요, 다시 커져요, 계속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요. 됐나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아주 빠르게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가 리튬이면 베릴륨, 분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요거 그림을 그려줘야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질문. 나트륨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리튬보다 크겠니? 작겠니? 작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점 찍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모양을 똑같이 그리면 돼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CL, 아르곤. 자, 얘가 2주기라면 얘는 3주기죠. 어때? 3주기를 안에다 그리는 거 맞지? 그럼 결국에 역시 칼륨, 칼슘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 이 그래프에 제일 낮은 건 칼슘이죠. 아, 칼륨이죠. 그치? 1주기는 이 위에다 그려요. 그래서 수소를 여기다 그리면 헬륨은 여기다 그리는 거거든요. 되셨나요? 그러면 내용은 다 끝났어. 리튬, 나트륨, 칼륨이니까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작죠. 같은 쪽에서는 모두 다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요. 이거 맞아요. 얘는 항상 언제나 맞아요. 그런데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항상 커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시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너 요렇게 해서 여기에 너 바뀌는 거 알고 있니? 여기 상황 바뀌는 거 알고 있니? 여기에 원래 산소가 커야 되는데 질소가 큰 이유 알고 있니? 여기 산소라고 썼네요. S라고 써야겠죠. 됐지? 너 여기가 차이 나는 이유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요. 데리고 오세요. 첫 번째. 얘요. 10. 그냥 2족이고요. 13족. 원래 원자번호로 따지면 13족이 커야 되죠. 그럼 원자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야 되지.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그럼 그 예외는 왜 발생한 거냐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는 베릴륨이고요. 얘는 붕소예요. 그치? 베릴륨은 4번이고요. 붕소는 5번입니다. 자, 이해하면 훨씬 더 빨라요. 베릴륨은 4번이고 붕소는 5번이에요.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차이는 거야? 1S에 2개, 2S에 2개, 끝! 됐나요? 베릴륨, 붕소는 어떻게 차있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차있는 거 맞죠? 무한대 껍질까지 올려야 된다 그랬지? 얘는 2S에 있는 걸 들어 올려야 되고요. 얘는 2P에 있는 걸 들어 올릴 거거든요. 어때? p 오비탈이 조금 더 높이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같은 전자 껍질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나니까.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 반지름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이 줄어드는 것보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니까. 됐나요? 여기다 적을 수 있겠어? 한번 해볼게요. 베릴륨의 경우에는, 붕소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1S 2마리, 1S 2마리. 여기가 1S. 두 번째 껍질에 2S 2마리, 2S 2마리. 여기 2S. 됐죠? 얘는 2P에 3마리.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 2P 오비탈에 하나 차이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다가 무한대 껍질을 그려보세요. 이 위에다 그릴까? 자, 여기를 N 무한대라고 해봅시다. 됐니? 그러면 베릴륨의 마지막 원자과 전자는 ES 오비탈이고요. 붕소의 마지막 원자과 전자는 EP 오비탈이죠. 그러니 얘는 여기서 이만큼 들어 올려야 되고 얘는 여기서 요만큼만 들어 올리면 되지. 됐어요? 그래서 원자번호가 커서 커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왜 똑같아? 됐어요? 붕소와 베릴륨은 ES와 EP,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3S와 3P. 됐어요? 3S 오비탈, 3P 오비탈까지 가겠죠? 세 번째 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통째로 쓰면 NS 오비탈 보다 N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커서 그래요.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크니까. 3S 오비탈보다 3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크니까. 그래서 이 앞에다가 주양자수만 넣으면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되게 중요해요.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너 이거 작은 거 아니? 이걸 계속 물어봐요. 막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 꼭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세요.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 두 번째는 얘예요. N과 P니까 15족이고요. 산소와 황이니까 16족이에요. 원래대로 따지면 16족이 커야 되지. 그런데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를 하는 거죠. 이 녀석도 한번 볼까요?
산소요. 8번이에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됐어? 질소는 7번이거든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 됐죠? 그럼 그려볼게. 질소라는 애는 1S에 2마리, 2S에 2마리, 2P에 하나, 둘, 3마리. 됐니? 그럼 산소는요. 1S에 2마리, 2S에 2마리, 2P에 하나, 둘, 셋, 4마리.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무한대 껍질까지 들어올릴 건데 얘도 2P고 얘도 2P지. 그럼 2P끼리는 높이가 똑같지. 2P끼리는 높이가 똑같지 않겠니? 그럼 에너지 차이, 차이가 오비탈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여기는 홀전자를 들어올릴 거예요. 됐나요? 근데 얘는 여기 두 개가 차 있는 전자 중에 하나를 들어올리겠지. 이해됐어? 그럼 요 뒤에 있는 전자가 얘를 미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뭐라 그래? 전자의 반발력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가만히 있는 데서 끌어올리는 거랑 밀어주는 데서 끌어올리는 건 훨씬 더 쉽지. 그러니 얘가 쉬운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 에너지 순위가 똑같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작은 거죠. 됐어요? 그게 이유야. 산소 데리고 오고요. 질소를 먼저 써봅시다. 질소 데리고 오고요. 산소를 데리고 왔어. 그럼 얘도 이렇게 그리면 S오비탈 생략할게요. 여기에 하나, 둘, 셋. 근데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차야 되지. 됐죠? 얘도 2p 오비탈이고요. 얘도 2p 오비탈이에요. 그럼 무한대 껍질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전자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들어올리면 돼요. 얘도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들어올리면 되는데 높이는 똑같아 보인다고 했어. 그런데 홀전자를 들어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쌍으로 있는 전자를 꺼내기가 더 쉽죠. 왜? 얘가 전자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들어 올리기 쉽다. 이온화 에너지는 작다. 이게 두 종류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래프는 매우 중요한 거죠. 이온화 에너지라는 단어가 출제가 되면 이 그래프를 꼭 그리세요. 꼭. 이 그려놓지 않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적인 사항. 그럼 문제 풀 때 필요한 자료는 뭐야? 그래프. 문제 풀 때 필요한 자료는 오로지 그래프. 됐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럼 여기는 대충 치고 수능에 안 나오거든요. 편안한 시험 문제에는 출제가 되지만 모의고사 수능에는 여기 앞에 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비교샷을 보셔야 되는데 A, B, C, D가 누구니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죠. 됐나요? 네. 그럼 시험 문제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누군지를 찾느냐가 첫 번째 시험 문제고요.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요. 쉬운 듯 어렵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족 찾기예요. 문제에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주면 그 녀석은 몇 족 n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순차 에너지 이것도 특징 하나만 잡아볼게요.
전자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예를 들면 E1이라고 쓰면 이걸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어요.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아니요.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이런 뜻이에요. 얘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그럼 두 번째 E2. 얘는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거죠. E3.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E4 이렇게 가겠죠, 그죠? 되셨나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잘 봐. 질소가 있었어. 7번이네. 첫 번째에 2개 차이고요. 두 번째에 5개 차이 쓰면 되지. 됐어요? 자,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얘를 떼어내는 거죠. 요걸 E1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걸 E2라고 한다고 했지. 됐어요? 그럼 E1과 E2 중에 누가 더 크니? 왜요? 아니요. 반발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른 곳에 있는 걸 띄워내도 되잖아요. 됐어?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2개가 있어. 그게 원자 반지름할 때, 이온 반지름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전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딱 2가지가 있어. 그래서 2개의 답을 모두 다 쓰셔야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이 답은 이 뒤쪽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배운 거. 첫 번째가 유효핵전화예요. 됐나요? 원자에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유효핵전화예요. 두 번째, 전자 껍질수. 됐니? 유효핵전화와 전자 껍질이 몇 개냐 얼마냐에 따라서 원자의 반지름 사이즈가 결정나요. 됐어? 왜 리튬이 플루오린보다 크니? 그러면 이 2가지 얘기를 다 해야 돼. 전자 껍질 수는 똑같지만 유효핵전화가 플루오린이 크니까. 됐어요? 유효핵전화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야. 그러니까 유효핵전화가 크면 전자를 많이 당겨오겠죠.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한 번만 더요. 나트륨이 커, CL이 커? 나트륨이요. 왜요? 얘네들은 3주기니까 껍데기는 3개씩 있지. 그런데 CL은 유효핵전화가 크니까 더 세게 당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리튬과 나트륨 중에 누가 커? 나트륨이요. 왜요? 2가지 단어를 다 쓰셔야 돼요. 잘 봐. 복습이에요. 이게 돼야 돼. 리튬이라는 애가 있고 나트륨이라는 게 있었지, 그지? 얘는 껍데기가 2개밖에 없고요. 얘는 껍데기가 3개예요. 그럼 큰 거 맞지? 그지? 한 번만 더요. 얘는 3번이고 얘는 11번이니까 전자를 당기는 힘은 누가 커야 돼? 나트륨이 크죠. 그럼 나트륨 잘 봐. 껍데기가 많아서 반지름은 커야 돼요. 그지? 그런데 유효핵전화가 크니까 반지름은 작아져야 되지. 그럼 껍데기 때문에 커지는 효과, 유효핵전화 때문에 작아지는 효과, 누가 큰 거예요? 껍데기가 커지는 효과가 큰 거예요. 됐어요? 얘 당기는 힘이 졸라 세고요. 얘 당기는 힘이 작아요. 그럼 얘는 졸라 세니까 작아져야 되지. 그런데 껍질 수가 많아지는 효과가 크니까 사이즈가 커지는 거라. 됐어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얘기할 때 반드시 거론해야 되는 게 유효핵전화와 전자 껍질 수예요. 됐어?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같은 전자 껍질 안에 있죠? 됐어? 그럼 얘를 하나 떼냈지, 그지? 그러면 전자가 7개였죠. 하나 떼면 6개밖에 안 되지. 그럼 유효핵전화는 됐어? 잘 봐. 얘 플러스 7이에요.
이것도 해줬어. 7만 원이 있었어. 됐어? 그럼 이 애들이 각각 만 원씩을 가져가겠지, 그지? 그럼 얘는 만 원 받았겠죠. 그런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 그러면 얘네들은 6마리가 7만 원을 나눠갔겠지. 그럼 7만 원보다 좀 더 많은 애를 가져갔겠죠. 됐어요? 이 한 마리를 또 떼. 그러면 7만 원은 변함이 없는 값이니까 아까 걔보다 더 많이 가져가겠지. 어때요? 가져가는 돈의 양이 많죠. 힘으로 바꿔볼게요. 7뉴턴이 있었어. 각각 1뉴턴씩 받았는데 하나가 떨어지면 1.1뉴턴, 1.2뉴턴 점점 많아지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플러스 값은 변함없는데 마이너스가 적어지면 걔네들이 받아야 되는 힘의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는 힘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전자의 개수가 적어질 때마다. 됐어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네.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한 마리가 졸라 힘센 애가 있어요. 당기는 힘이라 그랬으니까 서로 반대로 당겨도 되지. 7마리가 당기고 있대. 그러면 7마리가 당기니까 힘을 조금만 주면 되죠. 근데 6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힘을 더 많이 줘야 되지. 5마리밖에 없어. 그럼 힘을 더 많이 줘야 되지. 그게 유효액전하는 거야. 그럼 전자수가 줄어들면 뭐가 커지는 거야? 유효액전하는. 그럼 당기는 힘이 세니까 이 녀석 떼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힘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커져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전자를 떼어낼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 떼기가 더 어렵겠죠. 점점 커지는 거 맞아. 됐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전자 2개를 떼려면 에너지 얼마큼 필요해? E2 맞아? 안 돼. 그래서 써주는 거야. 첫 번째 전자를 뗄 때 E1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E2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 전자 2개를 떼려면 에너지 얼마 필요해? E1과 E2가 한꺼번에 같이 필요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전자를 3개를 떼어내려면 에너지 얼마큼 줘야 된다고? E1, E2, E3. 세 번째 전자 떼어낼 때 전자 에너지 얼마 줘야 된다고? 그럼 E3. 됐니? 그래서 이 각각 하나씩과 합쳐진 건 개념이 달라요. 마그네슘은 12번이에요. 됐지? 전자를 몇 개 떼야 안정해져? 2개를 떼야 안정해지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E1과 E2가 한꺼번에 같이 필요해. 그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보는 거야. E1, E2, E3, E4 점점 커지는 거 맞는데 한 부분이 뒤지게 많이 커진다고 했어요. 꼭 빼보세요. 됐나요?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매우 쉬워요. 전자 1개 떼기는 쉽다. 두 번째 전자 떼기는 어렵다. 나머지는 조금씩 더 어려워지지만 이 차이가 매우 많이 나지. 그럼 이 녀석은 하나는 잃어버려도 괜찮다. 2개부터는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됐나요? 그럼 얘를 보자마자 몇 쪽이라고 맞추는 거야? 1쪽이죠. 원자과 전자 하나는 뗄 수 있다. 그러면 안정해진다. 안정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안 떼질 거야. 됐니? 다시요. E1, E2, E3, E4,
점점 커지는 거 맞죠? 요 두 번째 칸이 이게 큰 거예요. 이 진짜 빼보셔야 돼요. 값을 대충 하면 안 돼요. 빼서 그 값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뜻?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떼기 쉽다. 하지만 세 번째는 떼기 어렵다. 그럼 세 번째까지 안 띄어질 거니까 얘는 2족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세 번째가 커지면 어떻게 돼? 13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 찾기 2원, 2투, 2쓰리 비교했을 때 점점점 커지는 거 맞는데 3개까지는 떼기 쉽다, 4개까지는 떼기 어렵다. 그럼 3개는 떼줘도 괜찮죠.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니까 이 녀석은 13족. 되죠? 어때? 족을 찾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내볼까? 그러면 예제도 완성됐어요. 그러면 완성. 자, 한번 해볼까? A라는 애는 그냥 간단하게 2원, 2투, 2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2원, 2투, 2쓰리 얘 10이에요. 얘는 1000이야. 얘는 1200이야. 자, 몇 쪽? 1쪽. 네. 됐어요? 직접 빼보세요. 이 직접 빼봐야 됩니다. 차이가 여기가 좀 큰 거지, 그지? 그러면 얘 1쪽. 재미. 한 번만 더요. B. 얘는 40. 얘는 2000. 얘는 7000. 몇 점? 2쪽. 네, 얘는 2점. 어때요? 여기보다 왜 크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C 30 1200 1300 몇 점? 1쪽. 네, 여기 차이 크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크니까 1쪽이요. 얘는 여기가 크니까 2쪽이요. 됐어요? 자, 질문이요. 얘도 1쪽이고 얘도 1쪽이죠. 어때? 순차 이온화 에너지로 족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빼면 되니까. 그 값이 크면 되니까. 그럼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족 찾기는 시험 문제는 아니죠. 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야? 누가 원자 번호가 크니? 됐어? 됐어?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족찾기? 아니요. 이걸 못하면 벌써.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제일 중요한 건 주기를 찾는 거야. 됐어요? 아까 했잖아요. 주기. 아까 했잖아. 리튬과 나트륨 같은 족이지. 그럼 얘네 중에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커야 돼? 리튬. 무슨 이온화 에너지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큰 애가 작은 애가. 됐어요? 얘가 10이면 얘는 30이지. 얘가 10이면 얘가 30이죠. 그럼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지? 얘가 더 밑에 있어야 되죠.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주기 찾기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주기를 어떻게 찾는 거라고?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세요.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아무리 읽어봐야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교재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원자 번호는 어때야 돼? 커요. 작을수록 커요. 자, 니네 어디다 박스 쳐야 되는지 알겠지?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놓고 시험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고?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거야. A의 제1이온은 A는 1쪽이니까 얘가 A. 그럼 얘가 10이라면 C는 1쪽이니까 30이어야 되지. 됐나요? 그럼 얘는 리튬, 얘는 나트륨. 아, 원자 번호는 얘가 크구나.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죠.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될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니?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될수록 같은 족, 같은 축이 어떻게 되니?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 했어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고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요.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 마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죠? 이온화 에너지는 모두 그래프. 또 하나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주기 찾기. 이온이 크면 주기는 작아요. 이온이 크면 주기는 작아요. 쌤, 저거 뺐을 때 값이 같은 경우는 없어요. 네. 절대로. 절대로. 요거 한번 해볼까? 그냥 3단원도 한번 배워왔나? 플로린의 전기음성도 얼마? 맞아요.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는 4.0 최대값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앞에 산소의 전기음성도 얼마? 3. 3.5. 질소의 전기음성도 얼마? 3.0. 탄소의 전기음성도 얼마? 2.5. 0.5씩 줄어들면 돼. 되니? 그럼 아래에 CL의 전기음성도 얼마? 3.0. 그럼 얘의 전기음성도랑 얘의 전기음성도는 같죠? 네. 아니에요. 전기음성도는 같은 원소가 없어요. 됐어? 이거는 3.0이죠. 이 뒤를 쓰면 얘는 2.95478 이렇게 가요. 얘는 3.012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수를 다 버리고 올림하고 반올림해서 형 그냥 3.0, 3.0이거든요. 아니요. 진짜 실제 값들은 전부 다 달라요. 얘도 마찬가지. 이온화 에너지의 뺀 값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 각각 어느 칸이든 빼보셔야 되죠. 되셨나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족을 대표하는 표시법이 뭐야? 나 1족이에요. 이걸 대표하는 표시법은요. 자, 2투분의 2원이 2투분의 2원이 또는 2원분의 2투 값이 됐어요? 밑에 한번 써볼까? 2원분의 2투를 하면 얘는 조금밖에 안 늘어나죠. 근데 얘는 뒤지게 많이 늘어나지, 그렇지? 그러면 이 투 값은 얘가 되게 크고 얘는 되게 작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이 값이 최대값을 가져요. 그러면 이거 1쪽 골라라 이런 뜻이야. 됐나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2원 값은 매우 작은데 2투 값은 매우 커요 이런 뜻이죠. 이해됐니? 요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표시법이거든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족의 표시법은 어떻게 돼? 2투분의 2,3가 최대값을 갖습니다. 얘가 매우 크면 아 이거 2족 찾는 거구나. 됐나요? 요거 요렇게만 정리해주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와 제1,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푸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되니? 자, 마지막 한 칸 더 가볼까요? 질문이요. 리튬의 제1 이온화 에너지와 그래서 나트륨의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크다고? 리튬이요. 됐어요?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요. 질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산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크다고? 됐어요? 그래프 그려져요?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질소, 산소. 아, 질소가 커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같은 쪽일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작아요. 같은 쪽이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지긴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죠? 예외를 외우려면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질소의 제2 이온화 에너지와 산소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클까요? 첫 번째 전자되는 건 그래프로 완성됐죠? 그럼 두 번째 전자되는 건 누가 더 크니? 뭐야, 배운 적이 없어? 아니요. 잊어버렸어요? 네. 이 중요한 걸? 이 중요한 걸? 자, 요것도 써볼게. 꼭 쓰세요. 그래프에다. 제2 이온화 에너지를 구할 때는 이쪽으로 한 칸 이동. 제3 이온화 에너지를 구할 때는 두 칸 이동.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미배붕탄질산 플로린 네온.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죠, 그죠? 이거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런 식으로 그려가겠죠. 그러면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큰 거야, 산소가 큰 거야? 질소, 산소 됐지? 그럼 질소가 크죠. 됐죠?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됐어? 어떻게 한다고? 한 칸 저쪽으로 보내요. 무슨 말? 제2 이온화 에너지를 그릴 때는 리튬을 저쪽으로 보내요. 헬륨 자리로. 됐어요? 그럼 내려오겠지.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럼 네온이 원래 있던 자리에 밑에 있던 나트륨이 올라오겠죠. 여기가 나트륨이 돼요. 됐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봤더니 산소는 올라왔고 질소는 내려갔죠. 그지? 그러니 얘는 질소와 산소 중에 산소가 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값은 같지 않아요. 질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산소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값이 같지 않아요. 사이즈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 칸 전진해서 그리면 제2 이온화 에너지도 아주 쉽게 맞춰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온화 에너지 아무리 어렵게 출제돼도 이 그래프에서 걸려요. 이 그래프만 잘 그리면 시험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거든요. (77페이지) 아래쪽에 볼까요? 269번. 표는 3주기 원소 ADC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 좀 쉽습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 A는 738, 1451, 7733, 10540. 어디가 제일 커? 2조. 네, 얘는 E2와 E3 사이가 제일 크죠. 77페이지 269번이요. 됐나요? 그럼 부등호를 항상 쳐보세요. 그럼 얘는 두 개까지 떼기 쉽다. 세 번째는 어렵다. 2족. 됐지? 그럼 3주기 2족이니까 A는 마그네슘. B는요, 496, 4562,
69129543 1쪽이죠. 숫자 나오면 외우세요. 496은 나트륨이에요. 이 값은 정해진 값이거든요. 496은 나트륨, 738 마그네슘, 578 알루미늄입니다. 얘는 그냥 가도 13족이죠. 됐나요? 그래서 재수 종합반 애들은 이 숫자를 외우기도 해요. 수능에는 숫자를 낼 수 없어요. 외워서 푸는 애들이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A는 1족, B는 2족, C는 13족, X. 원자번호가 가장 작은 것은 나트륨이 되어야겠죠. B, X.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가장 작은 것은 B. 102, 101 이렇게 되죠. 홀전자 수 101. 2족이 0이에요. A가 제일 작아야 됩니다. X. 기체 상태의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이게 뭐라고?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의 원자 전자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이온화 에너지인데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B의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B는 나트륨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얘 플러스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자 한 개만 되면 되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에너지는 496이에요. 됐니?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A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최소한의 에너지는 얼만큼 필요하니? 됐어? 그럼 A는 마그네슘이죠. 얘는 2 플러스가 돼야 돼요. 전자를 몇 개 떼야 된다고? 2개요. 그럼 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해? 이 원에다가 더하기 이 2만큼 필요하다고. 말인지 알겠니? 마그네슘이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전자 2개를 떼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를 합친 에너지만큼 필요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C를 가장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려면 E1, E2, E3까지 더해야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니? 4번도 X. 원자만큼 제일 작은 것은, 자, 여기 써있잖아요. 나, 마, 알. 점점 갈수록 작아지겠죠.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건 나트륨이고, 제일 작은 건 알루미늄이에요. 원자만큼 제일 큰 건 나트륨이라고 했으니까 B라고 쓰셔야 되겠죠. 5번도 X. 어때요? 요거 하나 그려놓으면 시험 문제 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자료예요. 내 거거든요. 원자가 전자수가 C가 B의 3배이다. C는 13조 3개, B는 1조 1개. 돼요? 어때요? 얘는 종만 찾는 시험 문제가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쪽으로 조금만 보세요. 83페이지 294번. 자, 순찰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찾는 게 뭐야? 족찾기. A요. 496이니까 이 새끼 나트륨. 496이면 나트륨이에요. 어때? 빠르지? 738이면 마그네슘입니다. 아, 몰라도 돼. 니네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됐니? 578이면 알루미늄이거든. 니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A는 몇 쪽? 1쪽. B는 2쪽. C는 13쪽. 자, A 1쪽, B 2쪽, C는 13쪽. 자, D는요? D는 얼마야? 2족. 그럼 D는 2족이래요. 됐죠? 그럼 주기를 찾아야 된다 그랬지. 여기에 있는 2족과 D의 2족이 있었는데 이 원을 비교해 보면 B는 738, D는 806. 자, 이 원이 누가 커? D. 806이 크죠? 그럼 806이 크다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 주기가 어떤 거야? 작은 거야. 됐나요? 그럼 얘는 2주기 2족이 되는 거고 얘가 3주기 2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골라? 자,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지? 그럼 2족에 2죽이니까 여기가 806이죠. 그지? 여기가 738이에요. 그지? 그렇다면 여기가 738이니까 여기 값은요? 4, 9, 6만큼 작아지겠니? 그렇진 않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738보다 한참 작은 애, 여기가 496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738을 비교해서 496이니까 얘도 3주. 그 578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얘 사이에 들어있죠, 그죠? 얘는 될 수 없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얘도 3주. 그럼 완성되는 거죠. 얘 나트륨이고요. 얘 마그네슘, 얘는 알루미늄, 얘는 2죽이 2족이니까 베릴륨. 어때요? 족 찾는 것보다 죽이 찾는 게 좀 더 어렵지. 죽이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 아무리 해봤자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되니까 얘를 잘 외워.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주기는 커요. 됐어요? 요 박스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 A의 원자 반지름은 안정환 이온의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A는 금속이니까 여기 금속이죠. 금속이 되면 원자 반지름이 커요. 1번은 동그라미. B는 2주기 원소다. X 3주기 원소예요. C의 원자과 전자수는 3이다. 네, 13종이니까 동그라미. A와 C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같다. 나트륨 1, 마그네슘 2, 알루미늄 1. 홀전자 수 같죠. 동그라미. B와 D는 같은 족이다. B와 D는 같은 족이다. 네, 동그라미. D가 안정환 이온이 되기 위해서 D 보세요. 2족이죠. 2족이 되려면 몇 개 떼야 된다고? 2개 떼야 되겠죠. 2개 뗄 거면 2원 더하기 2투. 2원 더하기 2투. 1750다. X. 보세요. 거기다 806을 더하셔야 시험 문제 완성되는 거죠. 이해되니?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거든요. 잘 되나요? 네. 이런 문제 잘할 수 있겠어? 네. 292번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292번 2주기 3주기 원소 A, B, C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E1, E2, E3 E1, E2, E3 A는 몇 쪽? 1쪽. B는 몇 쪽? 1쪽. 진짜? C는 몇 쪽? 2쪽. 됐어요? 어때? 족을 찾는 건 매우 쉽죠? 그럼 A는 누구니? B는 누구니? C는 누구니? 됐나요? 자, A는 1족이라 그랬지. B는 1족이래요. C는 2족이래요. 됐어요? 자, 얘도 1족이고 얘도 1족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원을 보는 거라고. 얘는 520. 얘는 496. 이온화 에너지가 이원이 크면 작아요. 네, 그럼 얘가 리튬이 되고 얘가 나트륨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요. 738이래요. 2주기야 3주기야? 얘 2주기고요. 얘는 3주기.
되셨어요? 자, 이 녀석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잘 봐. 여기가 리, 배, 붕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분명하겠지? 됐죠? 얘가 얼마라고? 얘 520. 얘가 얼마라고? 496. 됐죠? 그럼 738이 나오려면 이렇게 가야 되지. 도대체 누가 738이니? 얘가 738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안 돼요. 마그네슘. 얘가 738이에요.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나 같은 사람이야. 738은 마그네슘이라고 외우고 있으니까 숫자가 나왔으니까 말을 쓸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 한 번만 해볼게.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여기가 제1 이온화 에너지죠. 여기가 제1 이온화 에너지였죠.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지, 그지? 나트륨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커요. 마그네슘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져야 되지. 되니?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역전이 돼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트륨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4,500이나 됐죠. 그런데 C 제2 이온화 에너지가 1,450밖에 안 되지.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이렇게 3주기가 되고. A는 1쪽인데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것은 자, 네 개, 세 개 중에 원자 반지름 제일 큰 애가 누구니? 리튬, 나트륨 그랬죠? 나트륨이 제일 크죠. B가 제일 커요. 동그라미.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양자 수는 B가 A보다 크다. 오비탈의 주양자 수는 얘는 3S의 하나까지 차죠. 얘는 2S의 하나까지 차지. 주양자 수는 3S가 크죠. B가 커요. 동그라미. C는 바닥 상태 전자비치 홀전자 수가 0이다. 마그네슘이니까 홀전자 수 0 되겠죠.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다.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C는 얼만큼 필요해? 2개를 떼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 얘는 이온이 되려면 738에다가 더하기 그 뒤에 거 1451까지 더해야 된다고. 이만큼을 계속 나오고 있죠. B는 얼만큼 떼내는데 하나만 떼어내니까 4, 9, 6만 기내 하나 뗄 수 있죠.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하는 거예요. 1개, 2개, 3개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됐나요?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수만큼 떼야 되니까 전부 다 더해야 한다. 되니? 자, 가실게요. 7번째.